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4월, 5월로 접어들 때 유럽 축구들은 보통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여러 가지 소식들 한번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맨체스터 시티가 FA컵 4강에서 노팅엄을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2대0 무실점으로 승리를 하게 됐고요. 일단 펩이 리코루이스를 선발 기용하면서 이 리코루이스의 선발 기용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풀백으로 기용한 건 아니고 가운데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는데요. 경기 극초반에 코바치치의 패스를 받아서 리코루이스가 땅볼 중거리 슈팅 1대0으로 앞서가면서 이 득점 때문에 게임이 좀 유리하게 간 게 있어요. 왜냐면 노팅엄은 실점을 안 할수록 더더욱 강해지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한 골을 넣었다는 건 노팅엄이 마냥 수비만 할 수 없는 상황을 강제시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전술적으로 얻어지는 이득들이 있죠. 또 이 전반 15분은 맨체스터 시티가 완전히 통제를 한 경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바치치의 볼 배급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의 선발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노팅엄이 풀백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른쪽 주전 풀백이라고 볼 수 있는 올라이나 그리고 왼쪽에 니코 윌리엄스 다 나오지 못했고요. 온전하지 않은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이 후반전에 맨체스터 시티를 잘 몰아붙였는데요. 여기서는 골대 불운이 있었습니다. 모건 깁스 화이트가 좋은 기회를 많이 맞았지만 골대에 계속 맞으면서 결국엔 득점을 성공하지 못했고요. 이 오라일리라는 선수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이번 경기에서 얻어지는 점인데요. 확실히 미드필더 출신이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격하게 됐을 때 일반적인 풀백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장면에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 FA컵 결승 3시즌 연속으로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22-23 때 트래블 했을 때 우승했고요. 두 번째 지난 시즌 맨유와의 결승전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에서 아스톤 빌라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요. 이날 특히나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방 압박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에제, 마테타, 사르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상대 최후방 라인을 골고루 압박고요. 카마다나 와튼이 상대 공받아주는 2명의 피벗 카마라나 틸레망스를 잘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몰렸을 때는 무뇨즈, 리차즈까지 쭉쭉 데인마크를 하면서 아스톤 빌라가 정상적인 빌드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확실히 아스톤 빌라가 피로 누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도 8강까지 갔고 또 FA컵도 이렇게 높이까지 올라왔고 리그도 챔피언스 리그 경쟁 중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주전으로밖에 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에서 좀 티가 났던 것 같고 그리고 이날 에제, 사르 이 양쪽 윙어들의 컨디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에제의 환상적인 중거리, 사르의 또 환상적인 땅볼 슈팅 그리고 쐐기골까지 크리스탈 팰리스도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입증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응원단도 정말 미쳤습니다. 그래서 팬과 함께 만든 승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리버풀의 우승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리버풀이 이제 트로피를 언제 들까? 퍼레이드는 언제 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지난 경기에서 약간 우승 세레머니 비슷한 걸 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우승컵 들고 와 하는 건 5월 25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트로피 받고 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때는 경기장으로 리버풀 팬들이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5월 26일 월요일에 퍼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이 영국의 공휴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리에 정말 많은 사람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19년에 퍼레이드 했을 때 한 75만 명 정도가 거리로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우승도 그 정도 인구수가 몰리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공휴일이니까 더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급 퍼레이드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우승팀이 받는 돈이 있는데 지난 시즌 우승팀 맨시티가 한 1억 7,590만 파운드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돈 3,394억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승 상금이 아니고 1위 팀이 분배받을 수 있는 금액이 시즌 통틀어서 이 정도인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어쨌든 리버풀도 이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받을 그런 예정이고요. 우승으로서 얻어지는 이득이 참으로 많아진 리버풀입니다. 그 다음은 조르지뉴 얘기고요. 조르지뉴가 시즌 끝나고 플라멩구라는 팀으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멩구가 클럽 월드컵 출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클럽 월드컵에 등록하는 기간이 6월 1일부터 10일입니다. 그런데 조르지뉴는 아스날과 6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이 조르지뉴가 플라멩구의 클럽 월드컵 출전을 할 수 있게 아스날과 조르지뉴 저 등록 기간 이전에 계약이 조기 종료된다고 합니다. 아스날도 조르지뉴에게 그 남은 시간 동안은 주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요. 임금 절약에 효과가 있습니다. 조르지뉴와 아스날 훈훈하게 이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비맨디 얘기입니다. 수비맨디가 아스날로 간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스페인 언론 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 코파델레이까지 패배하면서 리그만 남은 상황이고요. 리그도 생각보다 따라잡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아직 챔피언스 리그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적 매력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스페인 현지 측에서는 수비맨디의 이적이 확정적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만약에 토마스 파티까지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아스날의 미드필더는 리그 탑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래시포드가 시즌 아웃 됐다는 소식입니다. 래시포드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요. 추가 검진을 할 예정이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래시포드 아직 아스톤 빌라가 데려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합니다. 4천만 파운드 772억 정도의 데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맨유로의 복귀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모림이 경질되지 않는 이상 맨유의 감독은 아모림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래시포드와 아모림이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래시포드는 다른 팀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래시포드 입장에서는 챔스 나가는 팀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래시포드가 주급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30만 파운드 맨유에서 받다가 임대를 간 거기 때문에 이 주급을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감당할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래시포드의 행보도 꽤나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발롱도르 파워랭킹 탑5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골닷컴에서 임의로 매기는 거고요. 1위는 하피냐입니다. 35골 23개의 도움. 그리고 덴벨레, 야말, 페드리, 살라 이렇게 5위까지 있고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탑5 안에 3명이나 있습니다. 아스날이나 인테르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랐지만 이 5위 안엔 아직 없고요. 그래도 이 파워랭킹에서 데클란 라이스가 순위가 좀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탑2가 하피냐, 덴벨레 정말 과거와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발롱도르 누가 받을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런저런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